교통사고 후 반신불수가 된 몸으로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내 존재를 지워버린 듯 했다. 집 안가득 퍼진 불고기와 김치찌개 냄새는 예전처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던 추억이었지만 이제는 포크 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나를 배제한 그들의 웃음만이 들려왔다. 내 무릎 위에 놓인 쟁반에는 식은 밥과 반찬, 이미 골라먹은 듯한 작은 고기 조각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다 천장을 올려다보았고 노란 조명 아래서 그들의 기쁨을 듣기만 할 뿐이었다. 어릴 적 아버지는 항상 나, 막내에게 가장 좋은 고기 조각을 몰래 주시며 윙크하시곤 했다. 막내가 제일 귀한 거야. 하지만 오늘 밤 나는 더 이상 짐이 되기 싫은 존재처럼 찌꺼기만 받았다. 한국 속담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지만 그 피가 독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나는 그 말을 믿으며 살았지만 침대에 갇혀 타인에게 의존하는 삶에서 가장 강한 영혼조차 모욕의 날카로운 아픔을 느끼기 시작했다. 큰언니 민지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나무 바닥을 울렸고 향수 냄새가 먼저 방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내 시선을 피하며 쟁반을 내려놓았다. 이게 다야? 내가 조용히 물었다. 목소리는 안정되었지만 가슴은 원망으로 타들어갔다. 그녀의 미소는 얇고 날카로웠다. 친절이라기보다는 배는 듯했다. 너한테는 이게 충분해, 지은아. 어차피 어디 갈 데도 없잖아. 그 말은 쟁반보다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녀에게 내 삶은 이 네 벽 안에 갇힌 것이었고 내 가치는 내가 얼마나 적게 소비하는가로 재어졌다. 접시를 벽에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대신 담요 위에 손을 포개고 있었다. 침묵이 분노보다 더 큰 소리를 낸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녀는 문가에 서서 고개를 기울이며 내가 애원하기를 기다리는 듯 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짧은 웃음을 터뜨리며 아래층 만찬의 메아리로 사라졌다. 나는 무릎 위에 식어가는 음식을 바라보며 쓰라린 감정이 천천히 불처럼 퍼지는 걸 느꼈다. 저녁이 길어지며 그림자가 벽을 기어다녔고 집이 밤으로 가라앉았다. 나는 음식을 건드리지 않았다. 내 아들 민호는 사촌과 아래층에 내려갔었지만 다른 가족들이 와인과 수다로 물러난 후 조용히 올라왔다. 그의 작은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문 앞에 나타났고 램프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문을 살짝 닫고 다가와 복도를 힐끔거리며 내 귀에 속삭였다. 엄마, 물 마시지 마. 그 안에 뭐 넣었어? 내 숨이 멎었다. 순간 얼어붙어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했다. 뭐라고? 내가 속삭이며 그를 끌어당겼다. 그는 공포에 질려 내 손을 꽉 쥐었고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수민 이모 봤어. 작은 병에서 뭐 부었어? 이게 더 나으라고 했어. 가슴이 조여들었고 심장 소리가 귀를 채웠다. 손이 떨려 서로 꽉 쥐어야 했다. 공포가 얼음처럼 마비되게 스며들었다. 그의 얼굴을 살피며 아이의 상상인지 확인했지만 눈빛의 진심은 부정할 수 없었다. 아이들은 그런 떨림으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한국 드라마에서처럼 사람이 보여준 대로 믿어라 라는 말이 떠올랐다. 나는 그동안 작은 잔인함들을 무시하며 오해일 거라 자위했다. 하지만 이제 아들의 목소리가 그 베일을 찢어버렸다. 내 안에서 전쟁이 벌어졌다. 그가 오해한 걸까? 내가 가족의 잔인함을 믿고 싶어 아이의 공포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걸까? 아니면 그를 무시하는 게 더 위험한 걸까? 나는 나이트 스탠드 위에 손대지 않은 물컵을 보았다. 결로가 천천히 흘러내리고 방울이 램프 불빛을 받아 반짝였다. 더운 방 안에서 무해하고 매력적으로 보였지만 목이 마른데도 그 컵을 보자 위산이 치밀었다. 침묵이 견딜 수 없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쇠망치처럼 울렸다. 아들의 얕은 숨소리, 작은 손가락이 내 손을 쥔 느낌. 내 머릿속에서 속삭임이 맴돌았다. 잘못 생각하면 편집증처럼 보일 테고 맞다면 그들은 나를 없애려 해 컵을 만질 수 없었다. 대신 얼어붙어 맑은 액체 안에 감춰진 독사처럼 바라보았다. 아들은 내게 기대 떨었고
우리는 공포로 묶여 밤을 길게 끌었다. 마침내 그의 귀에 속삭였다. 아무 말도 하지 마, 아직은. 모르는 척하자. 그의 눈이 커졌지만 나이보다 성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안에서 불이 타올랐다. 절망이 아닌 결의의 불. 그들은 내 몸이 나를 가두고 침묵이 항복이라 믿었다. 틀렸다. 복도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문 앞에서 멈췄다. 누군가 듣고 있는 듯했다. 문 아래 그림자가 칼처럼 바닥을 가로질렀다. 그 순간 소름 끼치는 명확함으로 깨달았다. 나는 몸의 약함과 싸우는 게 아니었다. 내 삶과 아들의 삶을 위해 싸우는 거였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고 나는 눈을 뜨며 나이트 스탠드 위에 그 물컵을 보았다. 결로가 마르며 나무에 희미한 고리를 남겼다. 밤에 아들의 속삭임이 메아리쳤다. 물 마시지 마. 나는 가만히 누워 그것을 바라보며 현실감을 잃어가고 있는지 의심했다. 민호가 상상한 걸까? 아니면 정말 본 걸까? 수민 이모가 컵에 뭘 붓고 그 차가운 말을 중얼거린. 몸이 쑤셨고 목이 말랐지만 갈증보다 강한 무언가가 나를 막았다. 살짝 움직여 며칠 전 차를 저을 때 썼던 숟가락을 집었다. 손이 떨려 컵에 살짝 담가 한 방울을 혀에 떨어뜨렸다. 거의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반응은 즉시 왔다. 입술이 따끔거렸고 혀가 약간 마비되었다. 가슴이 조여들며 차가운 손가락이 등골을 훑는 듯 했다. 담요를 움켜쥐고 천천히 숨을 골랐다. 공황을 막으려 애쓰며. 아버지가 하시던 말이 떠올랐다. 직감을 믿어라. 거의 틀리지 않아. 그 순간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졌다. 가족은 나를 침묵시키려 없애려 했다. 고개를 돌리니 민호가 창가 의자에서 나를 보고 있었다. 작은 얼굴이 창백했다. 엄마, 하지마. 그가 숨을 헐떡였다. 나는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 뛰었다. 그냥 맛만 봤어. 알아야 했으니까. 그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만약 내가 부드럽게 끊었다. 내가 경고한 게 맞았어. 뭔가 잘못됐어. 그의 눈이 커졌고 공포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는 게 보였다. 아이가 싸워야 할 전쟁에 강제로 끌려든 혀의 마비가 증거였다. 더 이상 속일 수 없었다. 그들은 나를 지우려 했다. 나는 그를 끌어당기며 속으로 맹세했다. 그들이 기대하는 역할을 할 테다. 약한 여동생, 침묵하는 환자. 하지만 눈 감지 않을 테다. 아침 나머지는 불안한 고요로 흘렀다. 민지가 또 쟁반을 들고 들여다보았을 때 피곤한 척 목소리를 안정되게 했다. 그녀는 평소 미소로 내려놓았지만 이번엔 말없이 컵에 시선이 머물렀다. 손대지 않은 걸 알아챘을 테다. 나중에 현관문 노크 소리가 단조로움을 깼다. 오랜 친구 혜진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계단 위로 떠올랐다. 그녀는 항상 따뜻하고 안정적이었고 아플 때 국을 가져오던 여자였다. 가슴이 조여들며 그리움이 솟았지만 그녀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꽃과 국 가져왔어. 지은이 좀 보고 싶어. 민지의 대답은 퉁명스러웠다. 오늘 불안정해. 의사 지시야. 방문자 안 돼. 잠시 침묵 후 혜진의 목소리가 분노로 높아졌다. 불안정. 10년 동안 아이들 가르친 사람인데. 모욕하지 마. 나는 문에 귀를 대고 맥박이 빨라졌다. 혜진의 변호는 폭풍 속 햇살 같았다. 민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가족 결정 존중해. 쉬어야 해. 흥분시키면 안 돼. 흥분. 그 단어가 칼처럼 위를 비틀었다. 발소리가 들리고 침묵이 왔다. 혜진은 떠났을 테다. 가족으로 환영받던 집에서 쫓겨난. 나는 누워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지의 잔인함이 개인적이지 않고 전략적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나를 고립시켜 이 벽 안에서 일어나는 걸 증언할 사람을 없애려 했다. 민호를 돌아보니 그는 듣고 있었고 작은 손이 주먹 쥐어 있었다. 그들 너에 대해 거짓말해.
그가 속삭였다.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세상이 그들 이야기를 믿게 하려는 거야? 하지만 거짓말엔 항상 틈이 있어. 그래도 슬픔이 가슴에 무겁게 앉았다. 친구들이 거짓 구실로 쫓겨나는 걸 알며 영혼을 꺾으려는 벌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또 다른 걸 자극했다. 분노. 밤이 되자 천장을 보며 생각이 소용돌이쳤다. 고립은 가장 오래된 속임수야. 왜 내가 속삭였다. 민호가 올려다보았다. 누굴 만나는지 통제해서 침묵시키는 거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나이보다 진지한 얼굴이었다. 내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던 말이 떠올랐다. 어디서든 부리는 모든 정의의 위협이야. 내 싸움은 더 큰 것의 일부였다. 통제가 강제된 침묵에서 번성하고 나는 그 만족을 주지 않을 테다. 민호가 기대자 나는 그의 손을 쥐고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부터 그들이 주는 건 앞에서 붙는 거 아니면 마시지 마. 그는 눈을 크게 뜨고 꽉 안았다. 집이 밤으로 조용해졌지만 문 밖에서 느린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을 죽였고 민호의 작은 몸이 내게 붙었다. 목소리가 낮아 모든 말을 잡지 못했지만 내 이름이 아기로 섞여 문을 통해 떠올랐다. 나는 눈을 감았고 입술에 여전한 마비를 느끼며 그들이 다음 수를 계획 중임을 알았다. 아들의 동물 속삭임 후 이틀, 집은 더 무거워졌다. 아래층 웃음은 거짓이었고 계단 위로 떠오르는 말마다 경고 같았다. 민호는 날카로워졌고 눈이 항상 이상한 걸 찾았다. 그 오후 민지와 수민이 주방에서 배달로 큰 소리 싸울 때 민호가 슬쩍 사라졌다. 나처럼 불안한 결의가 보였고 맞기 전에 그는 봉투를 쥐고 돌아왔다. 엄마, 그가 창백하게 속삭였다. 책상 위에 있었어. 아무도 안 봤어. 나는 조심스레 내용을 꺼냈다. 법적 서류였다. 줄줄이 읽다 의미가 꽂혔다. 집, 땅, 계좌가 민지 이름으로 이전되었고 내 이름은 사라졌다. 내 존재가 지워졌다. 숨이 막히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니야. 잊히게 하려 해. 민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다. 자만하며 확신에 차 소유가 법의 구할이라는 속담이 그녀의 무기, 정당화가 되었다. 민호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이맛살을 찌푸렸다. 엄마 이름 왜 없어? 할아버지 집인데. 왜 민지 이모만?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지만 안에서 타들었다. 돈이 걸리면 가족이 아니게 되니까. 탐욕이 피를 낯선 사람으로 만들지. 그게 내가 보는 거야. 그는 항의하려 입을 열었지만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배신이 나처럼 그에게 스며드는 게 보였다. 아이에게 가족이 어머니를 지우는 건 너무 컸다. 나에게는 상속뿐 아니라 존엄을 빼앗긴 상처였다. 서류를 접어 봉투에 넣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종이에 나를 산 채 매장하지 못할 거야. 그날 오후 한 장을 너무 오래 들고 있던 실수였다. 민지가 복도에 나타나 팔짱 끼고 서류를 노려보았다. 우리 덕에 지붕 아래 사는 거 감사해야지.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나는 턱을 들었다. 재미있네. 아직 아버지 집이라 생각했는데 그녀가 다가오며 비웃었다. 우리 아니었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내 목숨 우리 덕분이야. 그 말은 깊게 베었지만 그녀가 기대한 대로 아니었다. 감사 요구가 아니었다. 침묵, 복종이었다. 잔인함을 친절처럼 꾸미려 했다. 가스라이팅임을 알았다. 나는 그녀 눈을 똑바로 보았다. 누굴 살아있게 하는 거랑 조용히 만드는 거 헷갈리지 마. 다르니까. 그녀 얼굴이 굳었고 미소가 흔들렸다. 잠시 뺨 때릴 듯 했지만 부드럽게 웃으며 가며 들리게 중얼거렸다. 배은망덕. 나는 앉아 모욕받았고 가슴에 분노가 끓었다. 영향받지 않은 자가 분노할 때 정의가 이뤄진다라는 말이 메아리 쳤다. 문제는 아직 나만 분노했다. 혼자 천장을 보며 벽이 비밀을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서류가 승리, 내 자리를 지운 거라 믿었다. 하지만 오만은 틈을 남긴다.
그렇게 뻔뻔히 거짓말하면 다시 미끄러질 테고 나는 준비할 테다. 민호가 옆에 앉자 속삭였다. 그들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약점만 보여준 거야. 그의 작은 머리가 고개 끄덕이며 어깨에 기대. 우리 사이 침묵의 맹세였다. 그 밤, 문 밖 속삭임이 다시 왔다. 민지의 목소리, 낮고 날카로웠다. 다시 의심 못하게 해야 해. 수민의 대답은 쉿소리, 거의 기뻐하며. 그렇게 오래 안 갈 거야. 나는 민호 손을 더 꽉 쥐었고 심장이 안정되었다. 그들은 나를 지웠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건 내가 이미 내 변호를 쓰고 있다는 거였다. 저녁이 집에 무겁게 내려앉았고 방의 그림자가 길게 뻗었다. 램프가 피곤한 노란 빛을 던졌다. 나는 베개에 기대 앉아 민호가 침대 끝에 학교 책을 펴고 연필로 천천히 긁었다. 그는 몇 분마다 올려다보며 나를 확인했고 이제 그가 내 수호자 같아 보였다. 그의 존재가 나를 고정시켰고 바닥판 삐걱 소리, 아래 문 닫히는 소리마다 신경이 곤두섰다.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큰 배신이 아니라 매일 돌봄으로 위장된 잔인함이 얼마나 해를 끼치는지. 큰 거짓말이 우리를 꺾는 게 아니야? 작은 배신이 반복되어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나는 팔로 나를 감쌌고 복도 발소리를 듣고 민호의 안정된 존재에 매달렸다. 그것이 내 세계의 유일한 단단함 같았다. 문이 노크 없이 열렸다. 수민이 물컵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내 시선을 피했다. 나이트 스탠드에 놓고 수분 보충하라는 중얼거림으로 너무 빨리 나갔다. 시선을 피하는 방식이 충분히 말했다. 나는 컵을 손대지 않고 약한 척하며 기지 않은 듯 했다. 그날 밤 늦게 민호가 의자에서 일어나 담요를 고치다 팔꿈치가 나이트 스탠드를 스쳤다. 컵이 기울어 바닥에 산산조각 나며 물이 카페트에 튀었다. 소리가 고요를 찢는 듯 날카로웠다. 몇 초 만에 수민이 다시 들어오며 목소리가 팽팽했다. 무슨 일이야? 그녀가 이미 무릎 꿇고 헝겊으로 청소하며 물었다. 손이 빠르게 파편을 쓸었고 상처 입을까 신경 쓰지 않으며 내게 시선 돌렸다. 컵 있던 빈 공간. 미끄러졌어. 내가 차분히 말했다. 안에서 심장이 뛰었지만. 민호가 침대 옆에서 얼어붙었고 눈이 컸다. 수민이 그를 본 시선이 소름 끼쳤고 조심해 중얼거리며 파편을 쥐고 나갔다. 문 닫히자 민호가 돌아보았다. 그는 아까 긁던 종이를 꺼냈다. 이번엔 숙제가 아니었다. 그는 막대 사람을 그렸고